그런 폭로도 있었잖아. 그 숙소에서도 이성을 데려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내가 뻔뻔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댄 크루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우리가 모였죠? 저희 최근에 AOA 사건에 대해서 우리끼리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건 정리를 좀 하면은 그 AOA 전 멤버였던 미나가 SNS 상에서 리더인 지민을 저격하면서 이제 많은 안 좋은 일들과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크루 들어가면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일단 이 사건을 딱 들었을 때 대중예술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선배님들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슬펐죠. 안타깝고. 네, 그게 가장 먼저 감정이.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많은 시기인데 아이돌이라는 이 직업과 타이틀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까봐 저는 좀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회사가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걸까? 일단은 대형 기획사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임원들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원들이 경영 이념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 파트장들, 팀장들의 선에서 암묵적으로 묻힐 수도 있거든. 그 보고 체계들이 안 올라와서. 갔는데 약간 또 대표, 그러니까 임원진들도 쉬쉬했을 수도 있고. 그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방치를 하거나 뭐 암묵적으로 뭐 묵시하거나 혹은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고 나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몰랐을 때도 알았을 때도 결국엔 문제인 거네, 이 사건 자체가. 그치. 그룹 내에서 왕따라든지 한 명을 따돌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실제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단체 생활인데 하나의 꿈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가짐은 트러블 없이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건 있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트러블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도 연습생 생활을 하거나 다 모이면은 우리 이제 가족이야,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가족만 벌써 한 4가족, 5가족이 있어요. 5가족? 네, 가족만 그렇게 있는데 그래 아무래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가도 왕따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경험하면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없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있었죠.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이끌어가자, 챙기자, 그게 이제 리더인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팀을 만들 때 그 리더를 선정하잖아요. 그 리더의 기준 또는 리더가 하는 일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보통? 기본적으로 리더라는 게 이제 저는 끌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포용력이 있느냐, 추진력이 있느냐, 이런 자질이 좀 있는 친구가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도 이제 나이보다는 진짜 그런 자질이 있거나 실력이 있고 또 특수적인 그룹이니까 지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초아 씨가 나간 다음에는 지민도 나이가 그 팀 안에서는 제일 있는 편 아닌가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다른 멤버들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는 뭐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단지 이제 알아도 미나 씨 그분 본인 자체도 사실 표현을 많이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12년? 10년 동안 표현을 안 하다가 이제야 너무 힘들어지니까 멤버들도 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기사에서는 회사에다가 호소를 했다고 했어. 그래서 제작자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대표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사회 공헌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러브 FNC라고 사회 봉사 공헌하는 그 단체도 있어. 특정 종교에 대한 섬긴다고 해야 되나? 섬기는 그런 예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이제 회사니까 들여다봤지. 사실 FNC 같은 경우에도 피시 앤 케이크라고 이거는 뭐 쳐도 나오는 거지만 성경의 오병이어 어떤 기적에 대한 물고기와 케이크, 빵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회사 네임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기본적으로 신념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찌됐건 선이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종교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선을 향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회사 내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회사의 걸그룹을 팀 내에서의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걸,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회복시키거나 대응하려고 완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왜 안 했을까?
이거는 이제 내가 그 회사를 들여다 봤을 때 좋게 본 회사인데 그거를 안 했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안타깝고 내가 속상했지. 실망을 했지. 좋은 대응책을 갖고 미나 씨를 어루만져 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연습생을 가르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좀 작은 회사니까 이제 상주하는 매니저가 없긴 했어. 언제부턴가 뭔가가 이상하긴 한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보컬 트레이닝만 하고 있었는데 살짝 이상함이 느껴졌어. 근데 그게 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습생들끼리 약간 이간질도 있고 연습생들끼리의 사랑 싸움. 이 언니가 나랑 더 친해야 되고 이 언니가 나랑 더 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 레슨 받을 때도 나도 인정받고 싶다. 왜 이 언니만 인정하지? 좀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 친구들이.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회사였음에도 이렇게 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제 완전 대형 기획사는 우리도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주하는 매니저가 있거나 좀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작은 회사가 알아차기 더 쉬울까? 아니면 너무 큰 회사라서 더 방관을 할까? 혹시 아는 거나 들어본 거 있어? 회사 대표님이 연습생 애들의 컨디션까지 다 알 수가 없겠죠. 큰 회사니까?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이라는 분의 성향과 관심 있으면 한 멤버 한 연습생한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폭로도 있었잖아. 그 숙소에서도 이성을 데려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CCTV 없나? 숙소를 제가 5년 7년 전에 한번 숙소를 만들어 줘보고 남자 아이돌 할 때 그리고 나는 숙소를 해본 적이 없어. 희천이가 아이돌 해봤잖아. 그 숙소가 있으면 할 수 있어? 그 데리고 와서? 제가 숙소에 이성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멤버들한테 엄청나게 큰 신뢰를 잃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게 회사까지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 점이 정말 와. 근데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이성을 만나야겠다.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연습생이 아니라 데뷔를 하고 활동했는데 숙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내가 잃을 거를 어떻게 보면 다 각오하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의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같은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지내는데 쉬우쉬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내가 뻔뻔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눈을 피해서 할 수는 있다. 데려올 수는 있다. 제가 숙소 생활할 때 옛날에는 숙소 안에는 CCTV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매니저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매니저가 없어도 멤버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CCTV가 현관문 앞에는 하나씩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매니저들이 사고를 치거나 매니저들이 보고를 안 하거나 매니저들이 암묵적으로 쉬쉬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들리잖아. 난 듣거든. 10년이라 세월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매니저가 뭐 있나, 매니저가 안 도왔나. 근데 그것도 매니저분들도 되게 다양한 이제 성향의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팀원들과 한 편인 매니저가 있고 회사와 한 편인 매니저가 있어요. 멤버들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회사보다는 멤버들 위주로 챙겨주는 매니저가 있는 반면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또 FM 매니저들은 완전히. 가능은 하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는 매니지먼트가 꽃이라고 많이 불렸어. PR을 잘해야 되고 가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대형 기획사들이 잘하는 걸 보면 신인 개발 부서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 좋은 친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좀 들여다봤을 때 신인 개발을 잘하는 회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고 인성교육이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이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대형 기획사인 FNC도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같은 일들이 터졌을 때는 나 또한 충격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교육을 잘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JYP가 또 재평가, 재조명 받는 게 되는. 나는 그 시스템들, 그러니까 인사 관리지, 인사 관리 어떤 파트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좌우명이 있을 거고 이념이 있을 건데 그거를 대표님들이 만들고 임원들이 만들었다 치면 그 밑으로 고스란히 직원분들, 스태프분들에게 녹여지고 그게 연습생들 혹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계속 교육이 되고 계속 행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회사랑 아티스트랑.
예, 햄크루 관점에서 이번 사건 AOA 지민과 미나 씨의 불화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예계 이슈나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햄크루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피스! 피스 아웃.